승인 난 이후로 금 가격이 20년 동안에 ETF 승인 이전 가격으로 금 가격이 떨어진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유독 대한민국에 있는 거래소들만 그것을 못하게 하면 누구만 좋겠어요. 네, 안녕하세요. 아마드TV 유익한 수다 한우현입니다. 네, 요즘은 많은 투자 상품이 있습니다. 저 또한 주식도 투자하고 코인도 투자하고 세상이 어떤 작은 이슈로 인해서 늘 시끄럽습니다. 요즘 최근에 보면 공중파에서도 코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다루는 걸 봤습니다. 며칠 전에도 보면 대체적으로 그 공중파를 보면 코인을 투자하기보다는 코인 하면 잘못되는구나, 그것을 느끼게 하는 게 더 많더라고요. 많은 코인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지쳐가고 있는 느낌이 드는 와중에 얼마 전에 우리나라 최고 거래소인 업비트에서 투자 유의 종목이라고 25개 종목을 발표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상패, 워너마켓에 5개의 회사를 상패를 시켰습니다. 개인적으로 그거를 보면서 약간 화가 났어요. 왜냐하면 저는 이런 경우와 같이 비유가 됩니다. 백화점에서 어떤 수수료 매장을 입점을 시켰는데 고객들은 어쨌든 백화점의 타이틀을 믿고 그 물건을 많이 삽니다. 근데 시간이 한참 흘러서 그 물건이 잘못됐다고 하면 백화점은 분명히 그 물건에 대해서 거의 반품을 해줍니다. 이번에 업비트 같은 경우는 그런 유형과 비슷하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 많은 분들이 업비트라는 타이틀을 보고 코인을 투자를 했다고 봅니다. 김치 코인이든 무엇이든. 근데 제가 볼 때 1년 전보다 지금의 신규 가입자가 우리나라에 100배 정도가 늘었다는 것을 봤습니다. 늘은 가입자가 어떤 코인을 사도 샀다고 보거든요. 제 개인적으로 볼 때. 그러면 이럴 경우에는 차라리 1년 전에 그런 코인을 상장을 안 시켰으면 좋았겠다라는 개인적인 생각이 듭니다. 많은 인원들이 김치 코인을 사든 25개 유의 종목과 5개 워너마켓에서 상패를 당할 코인을 이미 다 산 상태인데 이제 와서 그게 잘못된 코인이라고 이야기를 할 경우 그 피해는 누가 있겠습니까? 그 중에서는 열심히 정말 좋은 회사도 있다고 봅니다. 일도 열심히 하는 회사도 있다고 봐요. 그렇다면 앞으로 이것 때문에 사서 들어오는 피해자의 숫자보다 지금까지 사서 저렇게 발표됐기 때문에 나는 피해가 더 많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이 듭니다. 차라리 좀 냅뒀다가 그 중에는 정말 좋은 코인 회사도 있으니까 글로벌로 가서 다른 나라 거래소에서도 상장을 하고 어떤 열심히 일을 하는 회사도 분명히 있다고 보거든요. 그렇다면 다른 나라 분들도 그 코인을 사기 때문에 이 코인의 가치가 올라가면 투자했던 분들도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어쨌든 이미 많은 사람들이 다 산 상태에서 갑자기 그렇게 발표해버리면 그 어떤 손실은 누가 보겠어요. 제가 얼마 전에 휴대폰에 액정이 고장나서 액정을 AS를 맡겨와가지고 조그만 핸드폰 가게에 가서 필름을 이렇게 강화유리라고 해서 갈러 갔어요. 그랬더니 그 사장님이 강화유리를 갈다가 제 그 화면에 어떤 거래소가 많이 깔려 있고 주식 거래소가 깔려 있으니까 사장님 주식하고 코인 하나 봐요. 그래서 네, 조금 합니다. 그랬더니 저는 어제 다 팔았어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제가 그 업비트에 페이코인을 많이 투자를 했는데 유의 종목이라고 뜨고 상패, 워너마켓 상패되는 걸 보고 바로 다 팔았다고 합니다. 코인 하신 지 얼마 되셨어요? 그랬더니 6개월 됐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코인을 해보니까 주위에서 전부 이상하게 생각하고 투기꾼이라고 생각한다고. 그래서 저한테 몇 년 되셨냐고 해서 얼마나 되셨냐고 해서 저는 5년 정도 됐다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한편으로 좀 아쉬운 감이 있었어요. 그분이 한 2, 3일이나 더 기다려고 좀 지켜보시지. 근데 그 다음날 보니까 공교롭게 페이코인이 거의 100% 정도 또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볼 때 참 저분이 대명사지만 저분처럼 하나의 어떤 거래소의 액션 때문에
피해보는 분들이 많이 있구나. 그렇다면 저렇게 해서 거래소가 과연 손실을 볼까? 지금까지 거래소는 25개의 종목과 상폐된 5개 종목을 어떤 이유로도 상장피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전 모르겠습니다. 뭐 안 받았다고 쳐도, 그렇다면 그거의 거래가 일어나면서 수수료를 받고 뭐 이런 것들을 해서 이익을 받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이제 와서 그렇게 될 경우에는 코인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만 피해를 보는 거죠. 두 번째로 그 회사로 볼 때 정말 열심히 일하는 회사는 앞으로 어떤 성장성의 찬물을 꼈기 때문에 손해라고 봅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사기를 쳤던 목적이었던 회사는 손해볼 게 없다고 봐요. 이미 그들은 그 많은 코인을 뭐 펌핑 이런 가격으로 지금 가지고 있는 업비트의 고객들한테 파는 거잖아요. 그죠? 그들이 손해볼 게 어디 있어요. 더군다나 면죄부를 준 거죠. 왜? 그냥 상장 폐지를 해줬으니까. 나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반면에 열심히 일해서 이제는 글로벌로 나가려고 하는 회사들은 어떤 피해를 본 거죠. 그래서 좀 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신중했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생각이 듭니다. 한편으로는 제가 이해는 갑니다. 왜냐하면 9월 달에 우리나라가 특근법이 시행이 되면 지금 뭐 4대 거래소조차도 그게 어떤 정부한테 은행으로부터 잘 보여야 되고 자기들도 어떤 그들이 요구하는 사항을 맞추다 보니까 코인을 정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놓였겠죠. 오죽했으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죠? 근데 한편으로 이런 것들이 화가 나는 거예요. 어떤 관계기관도 예를 들어 또 한 가지는 뭐 그중에 일부는 카카오톡 계열이 그들이 투자해서, 즉 두나무가 계열사가 투자해서 어쩔 수 없이 상폐되는 회사도 있고, 앞으로는 그 거래소에 관련된 회사가 투자한 회사는 그 회사에 상장할 수 없다라고 딱 못이 박여지면서 아마 몇 군데 회사는 그렇게 해서 워너마켓에 상폐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도 보면 좀 화가 납니다. 왜냐하면 아니 바이낸스라는 거래소가 있잖아요. 거기 BNB 코인은 얼마 안, 지금 뭐 한때는 70만 원이 넘고 지금도 한 40만 원은 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해서 그쪽에 투자했던 분들이 손해 봤나요? 바이낸스에 처음에 바이낸스라는 어떤 힘을 믿고 거기에 초창기에 투자했던 분들이 지금 손해를 봤을까요? 그런데 바이낸스에 투자한 바이낸스 코인이 한국에 있는 사람들도 많이 가지고 있고 전 세계인들이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죠? 그렇다면 초기에 거기에 투자한 분들은 돈을 많이 벌었겠죠. 그리고 바이낸스는 세계적인 거래소가 된 겁니다. 반대로 이 코인이라는 게 한국에서만 한다면 한국 거래소만 억압을 하면 상관이 없겠죠. 근데 다른 나라 거래소는 거래소에서 만든 코인도 팔고 투자한 회사들도 코인도 자기들이 투자한 코인도 자기 거래소에 상장하는데, 유독 대한민국에 있는 거래소들만 그것을 못하게 하면 누구만 좋겠어요? 전 세계를 다 못하게 한다면 이해가 가요. 근데 전 세계 다 하는데 한국만 못하게 하면 한국의 거래소의 경쟁력이 떨어지겠죠. 그죠? 반대로 그들한테 이렇게 얘기했으면, 너희들이 관련된 회사니까 다른 데보다 더 모범적으로 해서 반드시 회사를 성공시켜라. 너희들이 관련된 회사가 만약에 잘못돼서 민폐를 입히면 책임을 묻겠다. 이렇게 된다면 오히려 더 투자자들도 유리하고 더 우리나라에 좋은 코인이 탄생되겠죠. 안 그러면 아주 오래전 이런 회사들이 탄생되기 전에 앞으로는 거래소와 관련된 회사들은 어떤 코인도 만들지 말라, 이렇게 했으면 사람들이 안 샀을 거예요. 안 샀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이미 많은 사람들이 코인 시장에 들어와서 한국 사람들 살 만큼 다 샀는데 이제 와서 거래소 관련된 코인들은 상장할 수 없다, 거래소에서. 그러면 그 코인을 산 사람들은 믿은 건 뭐예요? 그 거래소가 관련돼 있기 때문에 언젠간 여기 상장하겠지? 이 믿음이 가장 큽니다. 근데 거기다 찬물을 딱 견지니까 또 누구만 손해봐요? 투자자들만. 그렇다면 제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과연 지금의 이 보호라는 게 누구를 보호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들어와서 이미 살 사람들 다 샀는데 이제 와서 보호라는 명분으로 이렇게 해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피해를
양산시키고 있다라는 제 개인적인 느낌이 듭니다. 또 한편으로 안타까운 것도 있어요. 뭐냐면 아주 오래전에 우리가 IT 버블이 불면서 한국에서도 IT를 또 억압한 적이 있죠. 그러면서 대한민국은 최고의 IT 강국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페이스북 같은 회사가 있나요? 세계 주식의 시총 탑10 회사 중에 한국의 플랫폼에서 IT 회사가 있나요? 없습니다. 왜 페이스북, 구글 같은 회사가 한국에 안 났겠어요? 나는 이 블록체인 시장, 이 코인 시장이 앞으로 그렇게 안 되려는 법도 없거든요. 그래서 정부가 너무 규제 일방적으로 빈대 잡으려고 초가상칸을 태우지 말고 정말 전문가들한테 멀리 바라보면서 시장의 흐름을 맡겨둔다면 대한민국 투자자들, 국민분들 정말 똑똑한 시대가 됐기 때문에 알아서 다 하거든요. 그리고 투자라는 것은 어쨌든 본인 책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얼마 전에 공중파에서 이렇게 코인에 대해서 보면서 어떤 PD분이 딱 한 달을 해보게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분의 대화를 이렇게 하는 걸 보고 코인이라는 게 한 달 만에 이게 옳다 말다를 판단할 수 있는 건 아니라고 봐요. 최소한 지금 코인을 투자한 분들은 4년, 5년, 6년을 하신 분들이 있는데 공중파에서 촬영을 할 때 딱 한 달만 한 PD를 해보고 그것도 지금 장은 프로도 정말 벌기 힘든 장입니다. 지금부터 5월 중순 정도에 촬영을 했다면 이런 장에 누군가가 코인을 해서 그분이 실제적으로 해본 한 달의 경험은 어쩌면 경험이 아닐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하필이면 이런 타이밍에 이런 부정적인 방송도 내보내지 말고 그냥 바라만 본다면 어차피 이제 와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여기 들어와서 이제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데 굳이 찬물을 안 끼얹었으면 좋겠다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실제적으로 이상의 모든 것은 그렇습니다. 공부도 평생 공부만 한 대학생이 명문대 나와서 취직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평생 어떤 공사를 목표로 하든 평생 어떤 대기업을 목표로 하든 아니면 평생 회계사를 목표로 공부 아니면 고시를 목표로 공부를 했더라도 안 된더라도 책임질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시간, 돈 엄청난 거예요. 그렇다면 이 코인이라는 투자 시장도 버는 사람도 있지만 본인의 어떤 욕심이라든가 본인의 무엇 때문에 아니면 본인의 운 때문에 까먹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은 그냥 본인한테 맡겼으면 좋겠다. 단지 정말 사기치는 사람들에 대해서 큰 틀로 막아주는 게 어떤 국가기관의 역할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코인 시장은 한국만 하는 게 아니라 전 세계가 하기 때문에 전 세계에 나쁜 말로 하면 눈치를 보면서 그들의 규제와 맞게끔 나가야 이게 경쟁력이 있는 건데 한국 거래소에서는 못하게 하고 바이낸스는 한국에서 막을 수가 없잖아요. 그럼 바이낸스에서 투자한 회사들의 코인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사고 오히려 한국의 좋은 거래소에서 투자한 코인은 우리가 못 사면 시간이 흘렀을 때 우리나라의 코인 경쟁력은 없다고 봅니다. 왜 굳이 메이저 코인이 한국에서 안 나오라는 법이 없거든요. 메이저 코인의 정의는 뭐겠어요? 메이저 코인은 많은 거래소에서 상장을 해서 많은 사람들이 사서 시총이 올라가면 메이저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메이저가 되는 길은 억압보다는 좋은 게 있으면 육성을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번에 어쨌든 투자 유의 종목의 25개 투자 유의 종목 그리고 업비트에 그리고 5개 상폐된 회사에 관련된 분들한테 상심하지 마시고요. 좋은 어떤 또 기회가 온다고 봅니다. 그래서 보면 거기서 상폐됐다 해서 좋은 코인이 끝나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 중에서도 상폐된 회사 중에서도 보면 아직까지 원화마켓만 상폐됐지 BTC 마켓은 있거든요. 그것은 상장 폐지가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업비트에서는 상폐가 됐지만 다른 좋은 거래소에 상장된 코인도 있고 또 업비트에는 상폐가 됐지만 해외 거래소에 상장된 코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떤 기회가 더 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 차근차근 공부하면서 준비하시고 정말 그 중에는 아닌 코인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코인을 다시 한번 분석을 해서 정말 아닌 것은
며칠 시간을 보면서 한 번 더 뭐 펌핑이 일어날 수 있잖아요. 그 코인을 기관이나 어떤 대형도가 가지고 있으면 싸게 안 팔려고 한 번쯤 이렇게 펌핑을 할 수가 있으니까 어떤 이렇게 눈치를 보면서 그때 이렇게 정리를 하고 정말 그 좋은 코인이라면 정보를 더 가지고 한 번 더 기다려보는 것도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요즘 뭐 가장 또 이슈 중에 며칠 전에 ETF 이슈가 있었거든요. 저는 뭐 요번에는 될 줄 알았어요. 17일인가 18일 날인가 그거 뭐 이렇게 될 줄 알았어요. 근데 또 연장됐다고 뉴스 뜨는 바람에 약간의 연장됐다고 또 소식이 올라오는 바람에 약간의 비트코인이 주춤거렸지만 뭐 큰 타격은 없는 걸로 같습니다. 왜냐하면 뭐 연장된 거 한두 번도 아니고 그래서 ETF 같은 경우는 이제는 그거 같아요. 악재에 그렇게 영향을 안 받는 게 처음에 이게 올라와서 미국의 증권위원회인 SEC가 이것을 한 번만 연장한 게 아니라 계속 연장의 습관이 됐기 때문에 이제는 시장의 반영이 어떤 이렇게 영향을 덜 받습니다. 반대로 만약에 이게 승인이 딱 나버리면 엄청나게 비트코인이나 이런 코인을 폭발을 가져올 수 있겠다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ETF라는 게 뭐예요? 그건 주식 용어죠. 엄밀히 따지면 주식 용어입니다. 주식에서 사람들이 주식을 팔고 사고 하지만 주식은 팔고 사고 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도가 있습니다. 근데 펀드 상품이 있어요. 어떤 펀드 상품 같은 경우는 주식보다는 안정성이 있거든요. 근데 펀드 상품은 단점은 뭐냐? 어떤 시간 투자가 많이 돼야 되죠. 시간이 많이 필요로 합니다. 반면에 주식이 안 가지고 있는 안전성 그리고 본인이 맞게끔 이렇게 분산 투자도 주식 본인이 아닌 누군가가 전문가들이 만드는 상품을 이렇게 분산 투자할 수가 있죠. ETF라는 게 뭐예요? 주식의 장점인 시간을 2, 3일이면 되고 이렇게 시간에 대해서 펀드처럼 길지 않고 시간에 대한 효율성이 굉장히 짧죠. 그런 시간에 대한 게 펀드의 단점을 없애고 그리고 주식의 단점인 위험을 없애서 하나의 상품을 만든 게 ETF라고 봅니다. 그걸 뭐예요? 증권위원회가 승인한 상품. 그것을 미국에서 이번에 어떤 투자회사들이 ETF라는 상품을 만들어서 미국의 SC에다가 요구를 하는 거죠. 이것을 승인해 달라고. 근데 그 SC에서 요구하는 어떤 사항이 있습니다. 그 사항을 다 갖췄을 때 그거에 대해서 40 며칠 전에 해답을 주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요번에 그 해답에 대해서 또 연장을 했다. 그 원리인데 보니까 브라질하고 캐나다하고 몇몇 나라는 유럽 쪽 몇몇 나라는 이미 ETF가 승인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미국 SEC의 상징적인 거와 시장성에 대해서 굉장히 전 세계를 움직이기 때문에 거기서 승인은 이 비트코인과 코인 시장에 엄청난 영향을 주는 겁니다. 만약에 그게 승인이 난다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제 개인적으로 볼 때 그것은 어떤 기관 투자자들은 볼 수밖에 없겠죠. 그죠? 그리고 어떤 대형 투자회사 같은 경우도 이것은 국가가 인정한 상품이기 때문에 그 어떤 눈치 보지 않고 막대한 자금들이 이 코인 시장으로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코인의 폭발력을 갖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공부를 해보니까 금 같은 경우도 2004년도에 ETF가 승인이 났더라고요. 금도 그 이전에는 어떤 상품으로 여기지 않았는데 금 같은 경우도 2004년도에 SEC로부터 ETF 승인을 받아서 이제 투자 상품으로 올라왔는데 그 뒤로 보니까 승인 난 이후로 금 가격이 20년 동안에 ETF 승인 이전 가격으로 금 가격이 떨어진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평균 약 20년 동안에 400% 정도 금값이 오른 걸로 봐서 만약에 비트코인도 ETF의 승인을 난다면 그 이상으로 어떤 올라갈 거다 해서 많은 전 세계 코인 투자자들이 관심을 갖게 되고 기대를 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그게 연장됐다 해서 그전처럼 이 비트코인을 하락시키는데 큰 영향은 주지 않더라고요. 그러면서 어떤 시간이 흘러가는 데서 필요한 사항들이 계속 보강이 된다면 언젠가는 승인이 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끝으로 코인에 대해서 이렇게 보면 코인을 투자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근데 답은 없는데요. 답은 없는데 이상의 투자도 그렇고 이상의 모든 장사도 그렇고 보장되는 건 없습니다. 프랜차이즈 사업을 한다 해서 망하지 말라는 법 없어요. 하물며 이건 투자기 때문에 망하지 말라는 법 없습니다. 그렇지만 기회도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제가 요즘 개인적으로 절실히 느끼는 것은 코인 시장에 들어오려면 내가 투자한 돈이 100% 제로가 돼도 괜찮다라는 마음으로 들어오지 않는 이상 안 들어왔으면 좋겠다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것은 투자기 때문에 정말 위험도가 있거든요. 그런데 내가 이 어떤 그 사회적인 현상과 사회적인 나오는 뉴스 때문에 내 마음을 졸일 바에는 차라리 안 들어오고 은행에 이체하고요. 내가 그래도 무엇인가 내 라이프 스타일이나 무엇을 투자를 잘해서 한 번쯤은 바꿔보겠다 할 경우에는 그 각오로 본인이 감당할 돈, 즉 내가 투자를 잘못해서 제로가 돼도 괜찮다는 마음으로 들어온다면 앞으로 코인 시장은 점점 안정이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 업비트하고 다른 거래소에서 유의 종목하고 이렇게 상패를 시켰지만 이게 단점도 있지만 사실 장점도 있는 것도 있어요. 무슨 장점이냐? 제가 볼 때 대한민국의 기술 좋은 코인들이 한국의 거래소에 못 들어온 것들도 있다고 봅니다. 그 이유는 뭐예요? 그들이 기술은 좋은데 상장을 시키는 마케팅력이 부족한 거죠. 근데 지금 25개 업체 중에는 잘하는 업체도 있지만 못하는 업체도 있거든요. 그 업체들은, 못했던 업체들은 기술과 이런 게 없어도 상장을 시키는 마케팅력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이제는 어쩔 수 없이 이번에는 피해를 보는 분이 있겠지만 이 계기로 그런 것들이 사라진다면 이제 업비트도 그렇고 4대 거래소가 아무나 상장시킬 수 없거든요. 그렇다면 어떤 상장 기준이 정말 열심히 하고 기술이 있는 한국의 좋은 회사들이 해외에서 해외 이름 없는 거래소에는 상장이 됐지만 한국 거래소에 그런 마케팅력이 부족해서 상장 못한 코인들이 들어오기 쉬운 시기가 됐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항상 세상은 나쁜 일이 있으면 그게 거치면 좋은 일이 일어난다고 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번 계기로 본인의 어떤 자금을 잃은 분들 이렇게 잘 추스르셔서 다시 한번 심기일전한다면 행운이 오는 날이 있다고 봅니다. 오늘은 제가 이번에 그런 상황을 보면서 저의 느낀 것을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익한 수다였습니다. 감사합니다.